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를 거부하는 건설사와 그리고 그 건설사와 한몸인 언론들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던 말던 자기들만 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망해가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망해가는 건설사들이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좀비가 돼서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뉴스에서 건설사들 위험하다,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건설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게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왜 살아나기 어려운지, 결국에는 부동산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구조 신호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A라는 건설사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사들도 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 정말 너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A라는 기업이 12월까지만 해도 2,420억이 PF 만기가 돌아오고, 또 2024년에는 8,990억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A라는 기업이 어디 기업이냐, 이거는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검색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특정 기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태형건설에서 악성 루머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힘없는 유튜버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태형건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건설사들이 사실상 비슷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F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PF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지금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이거를 살펴보면은 2023년 6월에 133.1조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130조 정도였거든요. 이게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안 줄었죠.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PF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간접적으로 다 합치면은 170조 넘게 투입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입했는데도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여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조적으로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PF 대출 만기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위기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만기가 올 때마다 위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1년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특히 건설사들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8월에 건설사들의 PF 대출 만기 언제까지인가 이런 걸 조사했을 때 AA급들 여기는 80% 이상이 1년 안에 만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A급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A급 건설사들은 2023년 8월 기준 약 70% 가까이가 만기가 1년 안에 찾아옵니다. 만기가 빨리 찾아오는 건설사들은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PF 대출이 해결이 되려면은 사실 뭐가 돼야 돼요? 빨리 완공이 되고 돈을 받아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택 착공 물량 그리고 아파트 공급 물량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기준 거의 10만 호가 안 되거든요. 2022년 그래도 거의 20만 호가 됐어요. 거기서 반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못 한다는 거는 PF를 돈을 빌려왔으면은 빨리 착공을 해서 분양을 빨리 다 끝내고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나와요? 집을 사라, 대출해주고 난리잖아요. 결국에는 건설사들한테 돈을 빨리 갖다 바쳐라 그 말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2024년에는 사실상 아파트 공급 물량 계획이 없습니다. 2024년 되면은 건설사들이 다 백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는 암흑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언제? 1년 안에까지.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한테 가서 돈 달라 이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면은 건설사들과 같이 돈을 빌려준 다른 증권사, 은행 이런 데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보시면은 건설사 등급별 누가 돈을 빌려줬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증권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은행이고 기타 잡다한 곳에서 돈을 빌려온 것 같아요. 건설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빌려주기가 곤란한 것도 맞는데 이게 잘못해서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알면서도 빌려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양해해 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건설사들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가 36%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 닫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대출은 이렇게 많은데 아직 전혀 줄고 있지 않는데 만기는 1년 안에 계속 찾아오고 사실상 2024년부터는 백수가 되어야 하는데 또 이제 더 버틸 수도 없는 게 금리가 상단을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때 계속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가 7%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JP모건 회장이 7% 금리를 대비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2022년에 5%대 금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5%대입니다. 7%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있는데 금리 한 2% 정도 더 올려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최소 건설사들, 투기꾼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뭐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외에서 자금을 구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했다고 해요. 30년물은 4.9% 돌파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우리나라 건설사들 채권을 사겠어요. 이제 설사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8에서 12%이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 말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5대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4조가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앞으로 더 안 해줄 겁니다. 돈을 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무엇이 시작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터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부동산 정상화,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건설사들이 어려워지면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서민들은 이미 힘듭니다. 돈을 풀어서 건설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지가 않아요. 기름값 오르고 우유값 오르고 외식비 오르고 지하철 기본요금, 전기세 이런 게 계속 도돌이표로 오르고 있잖아요. 우유값 오르면은 빵 가격 오를 테고 맥주 가격 이런 거 오르면은 밖에서 먹는 맥주나 소주 가격 이런 게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만 살리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건설사들이 무너진다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간단하죠.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수술하고는 막 후유증이 있고 아플 수가 있죠. 하지만 완치가 돼서 건강을 찾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프다고 그냥 수술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불구가 되던지 빨리 죽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된다, 뭐 하락한다, 건설사들이 망한다 이렇게 된다고 서민들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거예요. 이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건설사들의 PF 대출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이렇게 일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런 건설사들 사실상 고금리를 견뎌낼 수 없다. 앞으로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분명히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 후원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